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자, 유쾌한 국사 시간인데요. 50년 만에 대중들에게 공개된 직지, 바로 직지심체 요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최근 문화유산계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재이자 현재까지 전해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바로 직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고려말 승려인 백운화상이 초록, 즉 엮은책이다라는 의미인데요. 불조라는 단어는 부처님과 오래된 뛰어난 스님을 뜻합니다. 직지심체 요절은 깨달음을 손가락으로 직접 가리켜 요점을 뽑아냈다라는 의미니까 굳이 말하자면 핵심 요점 정리본이다라는 뜻이겠죠. 줄여서 직지심체 요절 또는 직지라고 부릅니다. 1377년 고려에서 가장 높은 스님이었던 백운이 불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모아서 만든 책인데요. 원래는 상, 하 두 권이었는데 현재는 첫 장이 사라진 채 하권만 남아 있습니다.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의 거점이었던 흥덕사는 현재 아쉽게도 그 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직지는 1455년에 인쇄된 서양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 구텐베르크의 성서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서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직지보다도 앞선 금속 활자에 대한 기록인데요. 실물이 전해지지 않아 안타까운 상정고금 예문은 1234년에 인쇄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이 발견된다면 세계 인쇄물의 역사는 다시 한번 뒤집어지겠죠? 2023년 4월 프랑스 파리의 국립도서관은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이라는 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7월까지 이어지는 전시회에서 50년 만에 수장고 속 직지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직지는 왜 우리나라가 아닌 머나먼 프랑스에까지 건너가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개화기 조선으로 부임했던 프랑스 외교관 빅토르 콜랭드 블랑쉬는 동양 문화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사관 통역이었던 모리스 코랑과 한국에서 간행되는 서적의 목록을 만들고 직접 그 장서를 구입해서 소장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조선을 방문한 프랑스의 민속학자 샤를루이 바라가 당시의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콜랭드 블랑쉬는 프랑스 여행자가 매일 아침 프랑스 공사관에서 조선 토산품의 견본을 구입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상인들이 때를 지어 오면 조선인 비서들의 도움을 받아 물건을 사들였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죠. 블랑쉬는 이때 직지를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활자본으로는 가장 오래된 책 1377년이라고 직접 기록을 할 만큼 귀한 책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직지는 1900년 4월에서 11월까지 열린 파리의 만국박람회에 출품이 되는데요. 블랑쉬와 쿠랑이 만국박람회 한국관을 소개한 팸플릿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대중은 한국에 인쇄소가 있었고 문학이 번창 존재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 한국인들이 10세기 이전에 목판으로 인쇄를 했고 조선 최초의 금속 활자인 태종 때 개미자와 이보다 더 일찍 활자를 발명했다. 블랑쉬는 대한제국의 만국박람회 참가를 도운 공로를 고종에게서까지 인정받아서 태극 훈장을 받았다고 하죠. 프랑스로 돌아간 블랑쉬는 자신이 수집한 유물을 경매에 내놓게 됩니다. 당시 경매 기록부는 직지를 711번으로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블랑쉬는 경매 카탈로그 서문에서 구텐베르크의 발명 훨씬 전에 한국이 금속 인쇄술을 알고 있었다라고 홍보하기도 했죠. 직지는 당대의 수집가인 앙리 베베르에게 180프랑에 팔렸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단돈 7만 원 정도의 어이없는 가격이었는데요. 베베르의 유언에 따라 나중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이 되면서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유가 된 것입니다. 직지의 존재를 우리나라에 알리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 인물이 있죠. 바로 박병선 박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프랑스 유학 비자를 받은 여성이기도 한데요.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1955년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근무했다고 하는데요. 1972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세계 도서의 해 전시, 이것을 할 당시 고려의 직지 심경까지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한 언론사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싣기도 했죠. 유네스코가 체계 역사 종합전에 새로 발견된 고려의 직지 심경을 전시함으로써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번임이 공인되었다. 전시가 끝난 후 박병선 박사는 인화한 직지의 흑백 사진을 들고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잊혀졌던 책을 국내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발판을 마련한 것인데요. 한동안 박병선 박사가 직지를 발견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죠? 다만 박병선 박사의 연구와 노력만큼은 거짓 없는 진실이라는 것, 이것도 알아주셔야겠네요. 실제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대에게 약탈당한 뒤 소재를 알 수 없었던 외교장각 의궤를 확인했고 또 우리나라로 되돌려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도 바로 고 박병선 박사였습니다. 2011년 프랑스에서 영구 대여 방식으로 체결된 협상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었는데요. 직지는 구입이 된 책이라 돌아올 수는 없었지만 의궤는 약탈, 즉 도난을 당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대여의 방식을 취했지만 어쨌거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의궤는 고국으로 돌아왔고 직지는 여전히 프랑스 땅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사 잡지 라이프는 1000년간 있었던 사건 중 인류에게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한 100대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1위를 한 사건,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발명이었습니다. 1997년 베를린에서 열린 G7 회담에서 미국의 부통령 고원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기도 했죠. 금속 활자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발명하고 사용했지만 인류 문화사에 영향력을 미친 것은 독일의 금속 활자다라고요. 우리가 먼저 만들긴 했지만 동양의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순 없었죠. 하지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우리 조상들의 기술력만큼은 그 놀라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금속 활자와 인쇄로 인류는 지식을 축적하고 보다 쉽게 남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후대에 전달할 수 있게 되었죠. 종이와 인쇄가 있는 곳에 혁명이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직지는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유산 가운데 해당 국가에 있지 않은데도 선정이 된 유일한 예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유네스코 관계자들이 직지를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했을 때 책이 한국에 있지 않아서 불합격 요인이 되진 않을까 대단히 걱정했다고 하죠. 하지만 유네스코는 이 책은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책이기 때문에 그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시대와 국가를 초월해 그 가치를 세계에서 인정받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 그리고 유물입니다. 2004년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직지상 제정이 결정되기도 했는데요. 유네스코 직지상은 기록유산 보존에 기여한 사람 혹은 단체에게 2년에 한 번씩 수여한다고 하죠. 유쾌한 국사, 이 코너를 통해 다양한 매체 속에 등장하는 우리 문화재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리즈로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즐기고 계신가요? 앞서 잠시 언급되었던 외규장각 의궤를 비롯한 도난당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른 영상을 통해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항상 말미에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달라고 조르고 싶지만 제가 아직은 정말 애기 유튜버인 거죠. 그래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정말 진행하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에너지 넘치게 알람 설정, 구독까지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